연준 미팅 때문에 가려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데이터 세 가지 있었다. 근데 그 세 가지 데이터 모두 다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쿨링되고 경제가 조금씩 가라앉는 쪽에 사인이 나왔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재 신뢰 지수는 22년 7월달 이후로 가장 낮은 레벨까지 떨어졌고, ISM 제조지표는 전달까지 살짝 경기 확장으로 돌아갔던 게 다시 재차 경기 수축 국면으로 떨어졌고, 마지막으로는 JOLT의 잡 오프닝 레이트와 퀼 레이쇼가 최근 3년 중에 가장 낮은 레벨로 떨어지면서 노동시장이 점점 찍어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말씀 좀 드리려고 하냐면요. 보통 미국은 통계 나라라고 하잖아요. 미국은 통계 데이터가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채권을 하기 때문에 채권은 주식보다 더 매크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5월 첫째 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매크로 데이터가 쭉 다 발표가 되어요. 게다가 이번 주에 오늘 촬영한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촬영한 날 기준으로 이번 주에는 다른 달과 또 달리 여기에다가 플러스 원이 하나 더 생겼어요. 뭐 아시겠지만 연준 미팅까지 더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은 이제 미디어나 일반 분들이 주목한 거는 연준 관련되어 있는 분석 기사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5월 첫째 주 그리고 4월 마지막 날에는 4월 마지막까지 포함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매크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일반 다른 유튜브에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매크로 지표를 오늘은 제가 몰아서 저희 마생투만 보시면은 한꺼번에 다 볼 수 있게 제가 몰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볼게요. 첫 번째로는 컨퍼런스 보드의 컨슈머 컨피던스 소비자 신뢰 지수가 4월 말일자에 발표됐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 기사에 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요번에 컨슈머 컨피던스가 22년 7월달 이후로 가장 낮게 발표되었습니다. 이거 하나. 두 번째, 5월 1일 날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런데 ISM 제조업 지표가 지난달에 플러스로 반전이 되었거든요. 플러스라고 표현하면 틀렸죠. 그러니까 지수가 50 위로 가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조업 지표가 이제 50 아래로 발표되면서 경기 수축 국면에 있다가 지난달에 50 위로 올라갔는데, 이게 다시 여기 있어요. Contraction Territory. 즉 경기 수축 국면으로 PMI 지표가 다시 떨어졌다. 이게 5월 1일 날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제가 아마 이제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이나 제 채권 클래스를 듣는 분들은 이것의 의미를 잘 알 겁니다. 졸트, 잡 오프닝, 레이버 턴오버 서베이가 동일하게 5월 1일 날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이때 발표된 이번에 졸트 서베이의 잡 오프닝 데이터가 지난 3년 중에서 가장 낮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번 주에 키 데이터 3개 발표되었는데, 이 모두 다 특히 경제가 또는 노동시장이 또는 소비 관련해서 둔화되는 쪽의 데이터가 발표되었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발표된 3가지 중요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ISM 제조업 지표가 이번 달에, 전달에 이렇게 50이 넘었다가 이번 달에 49.2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여기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위는 제조업 지수가 경제 확장 국면이고 50 아래는 경기 수축 국면입니다. 이렇게 다시 경기 수축 국면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건 지난 12달간의 움직임이죠. 계속 50 아래 움직이다가 지난달에 52로 갔다 이번 달 다시 50 아래로 떨어졌다. 그래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다시 경기 수축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우리 마생투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우리 마생투 아니죠?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가 여기가 세부 디테일인데요. 보시면은
이번 달 데이터가 지난달 데이터가 50.3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데이터 49.2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디렉션이 컨트랙션, 그러니까 경기 수축 쪽으로 방향이 돌아선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그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 추세잖아요.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질지 아니면은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갈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통 ISM 제조업 지표의 선행 지표를 보려고 하면 뭘 보셔야 되냐면 여기 New Order라고 신규 주문 지표와 그리고 New Export Order, 즉 이건 내수일 것이고요. 요거는 수출 신규 주문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이 제조업 PMI의 선행지표 성격인데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한번 보시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전달엔 51.4에서 49.1로 떨어졌고 신규 수출 주문도 51에서 48.7로 떨어졌어요. 즉 전달에는 플러스, 그러니까 확대 방향으로 갔던 것들이 얘들마저도 모두 다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정리를 하면은 ISM 제조업 지표의 내수의 신규 주문과 그리고 수출 관련된 신규 주문 모두 다 추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PMI 지표가 다음 달에도 좀 더 안 좋아질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MI 지표를 보실 때 또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PMI 지표를 볼 때 제조업 PMI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서비스 PMI도 보셔야 될 거잖아요. 뭐냐면은 미국은 어떻게 보면 경제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는 바처럼 이번 달에 서비스 PMI, 그러니까 제조업 PMI는 49.2로 이제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서비스는 아직은 양호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시면 이번 달 서비스 PMI가 51.4죠. 근데 여러분 화면이 잘 보이세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경계까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아직도 견조한데 지금 그 확장 국면이 계속 이렇게 경계선 근처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그래프, 이 화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더욱더 이 화면에서 제가 보여주고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여기 있어요. 제조 PMI의 서브 지표 중에 있는데 여기 employment가 있고 서비스 PMI 지표 중에서 서브 항목 중에 employment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PMI 지표를 계산할 때 우리가 기업의 구매 담당 임원들한테 서베이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employment는 너희 회사가 앞으로 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을 늘릴 겁니까? 줄일 겁니까? 이런 의향을 물어봤는데 보시는 바처럼 보세요. 제조 PMI 48.65, 서비스 PMI 48.5입니다. 둘 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다 고용에 대해서는 고용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헤드라인으로 The labor market is cooling, 현재 노동시장이 쿨링되고 있다는 거를 제조업 PMI와 서비스 PMI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였죠?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거의 선행지표인 신규 주문이나 신규 수출 주문도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더 나빠질 것 같고, 게다가 그나마 나은 서비스 PMI도 이제 계속 좀 둔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두 지표 모두 다 그 안에 이제 employment, 즉 고용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노동이 더 쿨링, 그러니까 노동의 디맨드가 더 향후에 감소할 거라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노동시장의 쿨링되고 있다는 사인을 보이는 거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셋 중에 이제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제가 졸트라는 게 여러분 이제 저희 마생투 보시면 졸트는 앞으로 잊지 마십시오. 졸트는 어떤 거의 대표자냐면요. JOLT죠. Job Opening and Labor Turnover. 즉 어떻게 해요? 일자리 숫자와 Job Opening, 일자리 숫자와 그리고 근로자들이 얼마나 일자리를 자주 바꾸는지 턴오버, 그죠? 회사를 그만두고 또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지
그거를 서베이를 한 겁니다. 이거 매월 초에 발표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챙겨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잡 오프닝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베이컨시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잡 오프닝이 똑같은 건데요. 이번 잡 오프닝 레이트가 직전 달에 51에서 5.3에서 5.1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잡 오프닝 레이트도 이번에 더 떨어졌고, 즉 전체 일자리 숫자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퀼 레이시오. 아까 뭐라 했죠? 제가 퀼 레이시오라는 게 자발적 퇴사자 비율인데, 이것도 최근에 요번 달에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이것도 2.1%까지 떨어졌어요. 정리를 하면은 최근 2, 3년 사이에 두 데이터 모두 다 잡 오프닝 레이트와 퀼 레이시오가 계속 최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하락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위에 제목 그대로예요. 이 자체가 잡 오프닝 레이트가 떨어지고 퀼 레이시오가 떨어진다는 거는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잡 오프닝, 아까 이제 잡 오프닝 숫자를 본다고 하면은 원래 이번 달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언제 가장 많이 늘었냐면요. 22년 초반에 요때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언제 스타트. 이제 스타트한 시점들이거든요. 요때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요때부터 JOLT의 잡 오프닝의 숫자가 쭉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 데이터가 여기 영문으로 적혀 있는데 원래 시장 예상에는 868만 일자리일 거로 전망했는데 결론은 이번에 848만으로 예상치보다 더 작게 나왔고요. 이게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이 페이스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거는 21년 2월 달 이후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그 일자리 숫자가 줄어든 거고 이거는 지난 3년 중에 가장 낮게 떨어진 숫자이다.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계속 증분값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퀼 레이시오, 자발적 퇴사자 비율인데 제가 이제 이전에 자주 이 방송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것의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퀼 레이시오는 자발적 퇴사자 비율이고 일반적으로 이 퇴사자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노동시장과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즉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좀 속된 표현이지만은 그 직장에 존버하잖아요. 갈 데 없으니까. 그러면 퀼 레이시오가 확 떨어집니다. 반면에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좋아지면은 직장 바로 때려치우는 거죠. 그리고 또 딴 데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퀼 레이시오가 쭉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노동시장이 좋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퀼 레이시오의 어떤 디렉션과 레벨을 보면은 노동시장의 향배와 향후의 인건비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볼게요. 20년 8월 달에 이때 3.0까지 찍었던 게 20년 8월 이후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2.1까지 떨어졌죠. 자세히 볼까요? 최근 1년간 보실래요? 보시면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 보시면은. 2.2 아래 떨어진 적이 없는데 2.1, 2.0 근처 2.1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은 자발적 퇴사자 비율이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아주 클리어한 노동시장이 이렇게 쿨링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왔지만은 이렇게 자발적 퇴사자 비율이 감소를 하게 되면요. 그동안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게 안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쉘터와 더불어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었잖아요. 이 부분도 앞으로 안정화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어쨌건 간에 JOLT에서 보여주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잡 오프닝 레이트 그리고 퀼 레이트 모두 다 지난 3년 중에서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노동시장 씻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번 주에 확인했다. 그 얘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방금 했던 얘기를 그대로 제가 업데이트를 방금 했네요.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릴까 싶었는데 이미 딱 데이터가 나왔네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연 볼게요. 보시면은요, 위의 내용은 요 보시는 바처럼 여기 그 잡 오프닝 레이트가 왼편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 거고, 이 잡 오프닝 레이트가 결국은 인건비의 9개월 선행 지표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잡 오프닝 레이트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달 떨어졌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직 임금이 크게 많이 못 떨어졌는데 결국은 떨어질 거다. 그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방금 퀼 레이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퀼 레이쇼가 2.1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것도 인건비의 9개월 선행 지표입니다. 즉 이렇게 잡 오프닝 레이트와 퀼 레이쇼가 떨어진다는 것, 이렇게 도표에서도 클리어하게 인건비의 선행 지표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건비 관련 인플레이션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컨퍼런스 보드의 컨슈머 컨피던스를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근데 컨슈머 컨피던스의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번 달에 재차 하락했습니다. 여기가 지난 12달간 데이터인데 보시면 지난달만 하더라도 100이 넘었어요. 103 정도 했는데 이번 달에 100이 깨졌죠. 9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97까지 떨어졌고요. 여기가 과거의 경기 침체 국면이고 여기가 컨슈머 컨피던스 레벨인데 현재 97 정도 레벨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거는 22년 7월 달 이후로 가장 낮은 레벨로 컨슈머 컨피던스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컨슈머 컨피던스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가지죠. 그러니까 결국 컨슈머 컨피던스라는 소비자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중요한데, 하나는 이게 노동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소비자 신뢰 지수가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제에 대한 좀 뭐 이렇게 이런 거 어떤 자신감이 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컨슈머 컨피던스 떨어지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일자리가 여전히 안전해야 소비자 컨슈머가 컨피던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 컨슈머 컨피던스가 아마도 향후에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NFIB라고 하는 건데, NFIB는 중소기업들 협회 같은 건데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센티멘트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센티멘트는 레이버 마켓의 선행지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심리 지수에도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처럼 여기 NFIB 컨피던스, 여기 그 비즈니스 센티멘트와 컨퍼런스별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같이 가죠.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고 나빠지면 같이 이렇게 나빠지는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센티멘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이번 달에 97로 떨어졌는데 이게 아마 더 떨어질 여지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그러면은 중소기업의 소비자 심리 지수와, 그러니까 비즈니스 센티멘트와 어떻게 컨슈머 컨피던스가 이렇게 상관성이 높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뭐냐, 왜 그러냐면은 미국 중소기업들이 미국의 신규 일자리의 55%를 창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사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 고용을 좀 줄일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노동시장의 일자리가 줄면 당연히 소비자 심리지수도 떨어지겠죠. 근데 NFIB 비즈니스 센티멘트가 선행지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컨슈머 컨피던스 지표 중에서 서브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서브 지표가 뭐냐면은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job plentiful, less job hard to get. 쉬운 말로 하면은 너 컨슈머 컨피던스 컨퍼런스 보드 조사할 때 너 일자리 많니 아니면은 일자리 구하기 힘드니, 이걸 이렇게 차감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많다는, 그러니까 일자리 충분히 많다는 사람 빼기 되게 힘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차감한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노동시장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생각하기에 노동시장이 되게 어려워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 절대 수치가 크다는 거는 일자리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 자, 볼게요. 보시면은 이 파란색 라인이 계속 아래 떨어지고 있죠. 즉, 현재 원래 이게 동행지표인데요.
원래는 기존에 지난달까지 29.5였는데 이번 달 25.3으로 더 떨어졌어요. 즉 노동시장이 이제 보면은 소비자들이 노동시장의 환경이 점진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걸 이제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노동시장의 디맨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잡 오프닝 레이트가 계속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 더 떨어지겠죠.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컨슈머 컨피던스가 떨어지면, 이게 다 이렇게 서로 다 연결고리 있잖아요. 컨슈머 컨피던스가 떨어지면 컨섬션이 떨어지고 소비가 떨어지고, 소비가 떨어지면 다시 기업들의 빈스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고용도 줄어들겠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조금 길은 감도 있지만은, 정리를 하면 이번 달에 연준 미팅, 그러니까 연준 미팅 때문에 가려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데이터 3가지 있었다. 근데 그 3가지 데이터 모두 다 조금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이 쿨링되고 경제가 조금씩 가라앉는 쪽에 사인들이 나왔다. 정리를 해보면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 심리 지수는 22년 7월달 이후로 가장 낮은 레벨까지 떨어졌고, 그 다음에 ISM 제조지표는 전달까지 살짝 경기 확장률이 돌아갔던 게 다시 재차 경기 수축 국면으로 떨어졌고, 마지막으로는 JOLT의 잡 오프닝 레이트와 퀼 레이쇼가 최근 3년 중에 가장 낮은 레벨로 떨어지면서 노동시장이 점점 떨어지가 식어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언급드린 3가지 데이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보시면 분명히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저희 마생투 채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한 3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38,000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4만 명 가까운 이제 많은 구독자님들이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제 내용이 아주 이렇게 표현했는데 섹시하고 자극적이고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만 가까운 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시장이 이제 연초 이후에 국채 금리가 좀 계속 올라왔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마생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채권 투자에 관심이 있고, 또 기존에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저희 이제 구독자님들이 요즘 좀 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좀 최근의 시장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시장 상황이 어느 쪽으로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레포트를 저희 구독자님한테 무료로 좀 배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구독자님한테 무료로 리포트를 작성해서 배포해 드리려고 했던 목적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어떤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변동성이 커진 현재 시장이, 저는 사실은 이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채권 시장의 투자 기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유튜브에서 제한된 내용만 설명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분하게 왜 지금이 금리가 많이 올라왔는데 오히려 채권 투자 기회인지 전체적인 빅픽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펀더멘탈 시각 입장에서 현재 상황은 어떤 건지, 또 최근에 단기적으로 4월 말 5월 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중요한 매크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좀 간단하게 단기적 시각에 대한 발표된 자료들도 분석하고, 그런 거에 따른 어떤 채권 투자의 시사점 같은 거를 좀 한번 정리를 해서 현재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준비한 레포트가 중장기적인 펀더멘탈적인 시각과 단기적인 매크로 시장 상황까지도 담았기 때문에, 분명히 일정 부분 채권 투자를 하고 싶고 또 채권 투자를 많이 하시는 저희 마생투 구독자님들한테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제가 준비한 채권 시장 관련한 현재 시장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또 향후 전망에 대한 레포트를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레포트를 여러분이
보고 싶으시면 무료로 한번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고정 댓글창이 있는데 거기에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현재 시장 상황에 관련되어 있고 향후 어떤 투자 환경에 대한 인사이트를 담은 레포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